자, 여러분요, 어디로 보시냐면 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이 성실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나요? 거기를 한번 보시면요, 신이 성실의 원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남용 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판례 정리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를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보면요, 제2조 제1항이요. 여러분 제2조로 되어 있죠? 이런 보면 법적으로 보면 제2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조 보면 이렇게 제2조 이렇게 해가지고 제2조 그래서 1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읽을 때 1항이다 이렇게 읽어. 제2조 제1항 이렇게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된다. 제2항은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2항을 뭐라고 하냐?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연역을 보면요. 신의 성실 원칙은 그 기호를 로마법은요. 악의의 항변이라고 해요. 악의의 항변. 그래서 로마법에요. 악의의 항변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악의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거기에 항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악의 항변에서 기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 사법에서는 이 원칙을 처음 규정한 것은 프랑스 민법에서는 계약. 계약은 신의에 따라 이행돼야 된다. 계약은 신의에 따라서 이행돼야 돼. 그것을 프랑스 민법은 계약에 처음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것이 이제 독일 민법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독일 민법에서는 그것을 채권법에다가 규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민법에서요. 그것을 민법 전반의 원칙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스위스 민법에서요. 민법 전반의 원칙으로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로마법의 사상이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는요. 계약에서요. 그 다음에 독일 민법에 와서 채권법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위스 민법에서는 전반의 원칙. 그래서 스위스 민법은 권리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모든 사람은 신의 성실에 따라서 행동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민법 전체의 원리로 규정하는 것, 그것은 스위스 민법이다. 이 정도만. 그래서 민법 전체 원리 스위스 딱 하나만 알면 되죠. 2번은요. 의라고 되어 있나요? 1번 연역이고 그 다음에 2번에 의요. 신의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신의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줄거요. 추상적 규범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은 고려의 명제다. 무슨 말이냐?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만 안 된다.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을 고려의 명제다. 고려. 그래서 고려의 명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요 우리는 일반적 형법 규범이라고 해서 이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것은 규범성이 있다. 계속 규범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뭐로 보는 거냐?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추상적 규범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법 규범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것은 법 규범의 일종인데 문제는 뭐냐면 신의 성실 원칙 그럼 여러분 뭐가 신의 성실 원칙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 일반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 조항이다.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것은 내용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사건 하나하나를 보고 그걸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다 보면 판례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것 같은데 이거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판례의 분류를 따라 가지고 어떤 경우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어떤 경우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신의 성실의 원칙은 뭐다? 법 규범이다. 법 규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3번의 기억은요. 신의 측을 법 규범이 강행 규정으로 위의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지금 신의 성실 원칙에 대해서 성격을 지금 이렇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먼저 신의 성실 원칙은 일반적 형평 규범이다. 그래서 규범성이 있다. 규범성 이렇게 얘기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것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강행 규정. 그래서 강행 규정이니까 뭐가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뭐를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의 성실 원칙은 법 규범성이 있다.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 이게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니은을 보면 신의 성실 원칙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일반적 추상적인 규범이다. 그래서 맨 끝에요. 보충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이것을
이것을 뭐냐면 일반 규정이 되면 말이죠. 일반 규정이기 때문에 뭐라 하냐 이것을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보충성의 원칙. 무슨 말이냐? 어떤 사건 케이스가 있죠.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법조문이 있는가를 먼저 봐. 다른 법에 의해서 먼저요.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나를 봐. 이 법장이 있나를 보고 이 법장이 없죠. 그러면 다른 법조문을요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봐.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그럼 비슷한 케이스에 다른 법조항이 있는가를 보란 말이죠. 그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의칙을 적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사건에 해당하는 법조항이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해당 법조항이 없다. 그러면 유사한 다른 법조항으로 가는 것이고 유추 적용. 이것도 없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다. 마지막으로 해서 보충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정리는 지금 막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그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B번 뭐, 니은의 B를 봐요. 니은의 B. 강행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자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 기본서가요. 상당히 여러분요. 신의성실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 교재로 쓰기가 상당히요. 좀 난해하죠. 약간 어려운 것은 있는데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요. 무효의 3대 원칙을 보는 거예요. 무효.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효는 3가지의 원칙이 있어. 첫 번째 뭐냐? 무효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효력이 없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무효를 말할 수 있냐?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 무효가 돼. 우리 이것을 기본 이론에서 기초 이론에서 다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한다. 이 말이 중요하죠.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을 해. 그러니까 만약에 신의성실의 원칙은 강행규정이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면 그것은 무효가 되죠. 무효. 그래서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무효가 되는데 뭐 때문이냐? 갑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이 무효가 됐어. 무효. 이 법률관계가 무효가 됐어. 그러면 갑 스스로가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자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무효가 됐는데 갑이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주장할 수 있다. 왜요?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하니까. 그래서 나의 잘못으로 이 법률관계가 무효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미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으니까 나도 그 법률관계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고. 알겠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잘못으로 무효가 된 것을 무효라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법원칙에 우선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신의칙은요. 그래서 다시 B번을 보면 니은의 B번 중요해. 강행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자가 강행규정을 스스로 위반 그러면 무효예요. 무효.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예요. 위반한 자가 강행규정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그 다음에 줄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 무효를 주장 그 다음 뭐라고 쓰냐? 누구든지 주장해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해. 잘못했던 사람도 주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아주 시험에 잘 나와. 알겠죠? 그걸 해놓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은 신의칙을 인정을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때는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때는 줄 것이고 세 번째 줄 가운데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른바 고려의 명제 이렇게 되죠. 이것은 약간 모순이 있는 게 지금 여러분요. 맨 위에 책을 보면 1번에 연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번에 의라고 되어 있죠. 의를 보면 세 번째 줄 끝에 우리 신의성실 원칙은 추상적 법규범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죠? 그러니까 신의성실 원칙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법규범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즉 고려의 명제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맨 끝에 디귿의 맨 끝에서 보면 모든 구체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고려한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의 명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고려의 명제란 말하고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의 명제라는 것을 지워버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 단지 우리 신의성실 원칙을 행사를 할 때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만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추상적 법규범이라고 하는 규범성하고 고려의 명제라고 하는 것이 법적 성질에서 충돌하니까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그 정도의 말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30페이지 4번이요.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효과라고 되어 있나요? 자, 기억이요.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위반하는 경우
권리의 남용이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권리 행사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지금 5번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5번은 뭐를 얘기하냐? 5번은 우리가 중첩 적용할 수가 있냐 없냐. 중첩 적용 여부를 따지는 건데 지금 여기서 따져야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신의칙이 있으면 신의 성실의 원칙의 기능은 뭐냐면 권리를 창설하는 기능이죠. 권리를 창설하고 그다음에 권리가 뭐가 된다? 변경되고 그다음에 권리가 뭘 한다? 마지막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권리가 창설한다. 새로운 법률 관계에 있어서요. 당사자가 신의 측에 서로가 반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즉 보호 의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생하는 거죠. 보호 의무요. 권리가 창설되죠. 그래서 여러분 나면 보호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계약 상대방이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한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요. 숙박 계약을 한다 해봐. 숙박 계약하면 이 사람은 모텔 주인이고요. 이 사람은 투숙객이잖아요. 그러면 숙박 계약을 하면 이 숙박 계약으로부터 갑은 을을요. 을에요. 갑은 을의 신체나 그다음에 신체나 그다음에 생명이나 그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보호를 할 의무가 새롭게 발생하거든요. 이건 신의 측에 의해서 발생하는 의무다 이 말이죠. 보호 의무. 그래서 숙박업주는 뭐냐면 투숙객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행에 의해서 갑은 을에게 손해를 배상을 해야 돼. 이런 것은 뭐냐? 신의 성실 원칙에 의해서 새로운 권리가 창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변경이죠. 변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정 변경의 원칙이다. 이런 말이 나와. 사정 변경의 원칙이다. 이런 말이요. 그 다음에 소멸이죠. 소멸에서 보면 권리 남용 금지요. 권리 남용이 되면은 그 권리의 행사가 저지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보면 우리는 실효의 원칙, 실효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권리가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 우리는 것을 실효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가냐면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요. 금반언의 원칙 반대로 말하는 것이 안 된다 이런 말이죠. 반대로 말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다 이렇게 얘기해. 이것을 우리는 뭐냐?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이다. 파생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으로부터 이런 것이 나와.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속하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속한다 이런 말이죠. 결국 권리 남용이다 하는 말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되고 권리 남용 금지해 가지고 권리 남용에 인정이 된다. 그러면 그 권리 행사는 인정되지 않고 결국 그것은 신의 측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알겠죠? 신의 측에도 위반되게 되는 거죠. 왜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하니까요? 신의 측에 속하니까 결국 실효가 됐다고 하는 말은 실효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신의 측에도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실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될 수가 없다. 권리가 남용이 됐다? 그러면 그 권리 행사가 저지된다. 그런데 권리를 행사한다? 그것은 신의 측에 위반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 이런 말이 꼭 나올 거예요.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실효의 원칙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다음에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이런 말이 나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야. 왜냐?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권리남용 금지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권리가 남용되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만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인 것을 포괄하고 있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권리가 남용이 되면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에만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신의 측도 위반된다. 그래서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과 신의 성실의 원칙이 다 적용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중첩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요. 이게 지금 조금요 빨리 나온 거죠. 이것은 어디에 나와야 되냐? 파생 원칙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4번의 기억을 보면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위반되는 경우 그래서 권리가 남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로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권리의 행사가 저지되는 것이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권리가 남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권리가 박탈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법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 친권 상실과 같은 것.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A번 보면 원칙적으로 권리 행사가 신의 측에 위반되더라도 줄거요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법의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D번 보면 친권의 남용과 같은 경우는 친권을 뭐한다?
박탈시키죠. 이런 경우는 법률의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해. 법에 규정이 없는데 그 개인의 권리를 박탈시켜버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